예, 오늘 강의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왜 게임을 할까?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왜 게임을 할까? 왜 게임을 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따분하잖아요. 애들은 학교, 학원, 집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남자애들은 뭐가 필요하냐? 위험한 걸 좋아해요.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끼리 얘기할 때, 야, 그거 뭐 하다가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위험 있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위험한 걸 하다 보면은 다치거나 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다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대가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아셔야 됩니다. 왜 아이가 게임이나 디지털에 빠져 있을까? 따라서 어떤 애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냐면요.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냐면요. 인정받고 오려고 사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걔네들이 자세태도 잡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공부 잘하면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벌써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인정 못 받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은 애들은 뭔가 자기도 인정받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탈출구가 있어야 돼요. 그 탈출구가 바로 게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요. 티가 날까요? 티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1학년애가 열심히 공부해봤자 중학교 1학년에 시험도 없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가봐야 얘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성과가 보일 듯 말 듯합니다. 피드백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그럼 뭐냐? 근데 게임은 내가 요번에 슈팅을 했는데 100발을 쏴서 몇 발을 맞췄고 그 피드백이 정확히 나옵니다. 어디서 놓쳤고 어디 졌고. 근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게임은 조금만 하잖아요? 그럼 레벨이 금방 올라갑니다. 눈에 확 띄어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냐? 도파민이 나와요. 이 도파민 행복 호르몬인데 노력 안 해도 행복감을 맛본다. 잘 보세요. 어머님들이 왜 암벽 등반을 할까요? 사람들이 암벽 등반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마라톤을 즐겨합니다. 그 다음에 암벽 등반한다든지. 아셔야 될 게 뭐냐? 암벽 등반은 자유행위하고 똑같아요. 38km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천연마약이 나옵니다. 몸에서. 암벽 등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요번에 잘못 디디면 죽어. 끝나고 나면 짜릿짜릿한 흥분, 천연마약이 나와요. 그럼 암벽 등반 언제 그만둔지 아세요? 죽을 때 그만둬요. 게임도 똑같습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암벽 등반은 뭐 하죠? 암벽 등반은 잘 있어야 되고 암벽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어떻게 되냐? 게임은 당연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쾌락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도파민을 맛보려면 도박하고 싶어? 그럼 도박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도 있어야 돼. 마약을 하고 싶어? 그럼 마약할 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쾌락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월정액만 내면 돼요. 어떤 게 있냐? 내가 월정액 내기 싫으면 데이터만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만 가면 돼요.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희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험실에 쥐가 계속해서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버튼을 1시간에 또는 하루에 8,000번을 눌러요. 밥도 안 먹고 눌러요. 이 쥐나 우리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낸 애들은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수업은 못 알아먹어. 수업은 못 알아먹어. 그 다음에 내가
도망은 못 가. 만약에 거기서 딴 걸 할 수 있으면 딴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할 수 없어. 그나마 다른 학생한테 피해 끼치면 욕먹어. 그게 어떻게? 자는 거니까. 문제는 자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체 리듬이 망가지고 학교에서 자면 밤에 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또 시간을 때워야 돼. 그 어떻게 결국? 스마트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제가 지금 엄마들이 듣고 싶은 건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선생님, 아이를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시켜야 돼?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 시켜야 돼? 어머니가 이 게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게임은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할 것을 다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왔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씻어야 되고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게 돼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그날 한 공부 백진출시키고 그 다음에 숙제부터 끝내. 그 다음에 저녁 먹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학원을 가든지 해야 될 건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게임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할 걸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엄마들 중에 보면 내가 우리 애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면 저는 게임을 못하게 막는 건 아니라고 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에는 안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 저녁 할 거를 충분히 끝난 애들은 시켜도 된다. 또는 집에서 관리할 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만약에 할 거 다 끝냈어. 그럼 평일날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때만큼 어떻게 돼? 스마트폰을 반드시 반납해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안다는 거 부모님들이.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됐을 경우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식이 소중하지만 구체적인 칭찬이나 구체적인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애가 휴대폰을 줬어. 그러면 밤 11시에 잔다. 그러면 10시 반에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 반드시. 근데 깜빡 잊고 안 뺏어서. 그 누구 잘못이죠? 아이가 지금 그 상태까지 간 건 누구의 잘못이냐면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71살 먹은 사람이 31살짜리를 무슨 얘기하냐면 막내 아들이니까 아유 크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딸 아들이에요. 딸들은 메타인지나 자우내가 골고루 발달되기 때문에 남자애들처럼 팍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귀여우니까 놔둔 거예요. 고쳐야 될 때 고쳐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라는 말을 저한테 묻는데 왜 그런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행복감을 맛보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근데 대가지분은 없어. 위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아이는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얘가 숙제 다 하고 학교 수업 제대로 따라가고 할 거 다 하면 게임 해도 돼요.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또는 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집안에 원칙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애가 학교에서 이제 끝나. 그럼 이제 가방 던지고 앉아서 이제 게임을 시작해. 근데 엄마가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엄마가 어떻게 했냐? 지켜봐. 지켜보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 근데 애가 밥도 안 먹는데 게임한대. 그럼 이제 엄마가 소리 지르고 지랄하기 시작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시간에 먹어야 돼. 가족들이 함께 먹기 때문에 그 시간에 먹어야 돼.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안 지켰어. 안 지켰는가 얘가 뭐냐? 그래도 그냥 넘어가. 엄마 오늘 기분 되게 좋았어. 그냥 오늘 넘어가. 또 손님 왔어. 그냥 넘어가. 근데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얘가 며칠째 저녁을 안 먹고 게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폭발해.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아이는 어떨 때는 괜찮았어. 근데 어떨 때는 또 지랄해. 엄마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저녁을 몇 시에 먹을 거고 이 저녁 먹을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것이 게임이든 유튜브든 공부든 다 빨리 씻고 나와서 그 시간 몇 시에는 꼭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시간은 아무것도 못해. 원칙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상류층은 어떻게 하냐, 밥 먹을 때 대화 나누고 딴짓거리 못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문제가 뭐냐면 근본이 안 된 거야. 근본이 아이하고 외식 나가서 애들이 스마트폰에도 그만 놔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 애가 폰에 빠졌어요.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긴 교육 철학 없는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 이게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을 안 가르친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니까 왜 안 잡혀? 원칙이 없어도 어떻게 잡혀? 이게 잘 보세요. 엄마가 이제 애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못 참고 한판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들은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일상이 따분하고 우리는 짜릿한 걸 원한다.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요새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가상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거고, 혼자 사는 집들이 많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게임 몇 시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할 거를 다 하는가. 그럼 내가 아이한테 어떤 걸 부여했는가. 최소한 엄마가 부여할 게 뭐냐면 네가 혼자 살아가야 돼. 그럼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하는 지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씻고 자기 빨래 자기가 하고, 이게 엄마가 없으면 지가 밥 잘 먹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하는 일. 애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집이 몇 평인데 대출을 얼마를 했고 이자를 얼마를 냈고 와이파이 비용으로 뭘 내고 있고 휴대폰 비용으로 뭘 내고 있다. 그걸 공유해야 된다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몇십만 원 쓰고 왔어? 그러면 화를 낸다고. 근데 화내기 전에 뭘 해야 돼? 우리 가정 형편은 이렇고 이러니까 그걸 알려주면 아이도 따라요. 안 알려주고 왜 나를 못 알아주냐? 이건 답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집을 샀어? 그러면 집이 대출 안 끼고 산 집이 어딨어요? 다 대출 끼고 산다고. 그럼 요새 금리가 몇 프로 올라서 지금 한 달 이자가 얼마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아빠도 이렇게 아낄 테니까 너도 이렇게 아껴.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돼? 엄마가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 집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엄마가 힘든 거를 왜 너는 몰라주니? 들려줘야죠. 그걸. 어떻게 돈 버는지를. 해결책을 말씀드린다. 아이의 의지력은요, 갓 나온 스푼보다 금방 식어요. 아이의 뇌 속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상대방 뇌 속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뭐였냐면 왜 게임에 대해서 먼저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코칭과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아들은 CCTV를 달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일방적인 규칙이 아니고요. 아이와 문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 원천 차단해야 돼요. 아이가 왜 하냐?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 안 걸릴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걸릴 줄 알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그 이상의 제재 조치가 있다. 그러면 안 합니다. 절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악역은 되도록이면 부모가 하지 마라. 할 수가 없다면 단호하게 하라. 그 다음에 합의된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려면 그냥 친구들을 바꾸든지 차단하고. 세 가지. 친구들을 바꾸든지 차단하고, 악역을 부모가 하지 말고,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 원천 차단한다. 오늘 제 강의를 듣자마자 뭐 하시냐면 애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서로 합의하세요.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해서는 지가 할 걸 다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게끔 시켜야 됩니다. 왜? 애도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엄마 게임하고 할 게가 아니라 무조건 할 거를 먼저 하고 게임하게. 내가 과연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한테 구체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느냐. 숙면은 되게 중요하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비몽사몽하게 되고 아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행동해도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문제점 뭐냐면
자기가 아이하고 싸우는 게 힘들고 하기가 싫어. 그 결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의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다시 설명합니다. 아이가 게임을 말릴 수는 없다. 왜냐면 아이는 죽을 뻔했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고 짜릿짜릿하고 좋아한다. 근데 일반적인 짜릿짜릿한 거는 대가를 치른다. 근데 게임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어떤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냐? 일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애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못 받고 집에서도 칭찬을 못 받는, 인정 못 받는 애들이 어디에 빠지냐?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애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게임이나 디지털 할 때는 피드백이 명확하고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 왜 무섭냐? 게임은 노력 안 해도 행복감을 맛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다 피한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너는 우리 딸이야. 우리 가족이야. 그럼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학생이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숙제부터 해야죠. 한번 그게 어그러지면 얘는 계속합니다. 아이한테 제가 그래서 지배 질문을 만들어주라고.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게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외식해. 외식할 때는 가족끼리 어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혼내고 어떤 날은 혼내지 않아. 의지력을 믿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줘라. 규칙을 어기면이 아니라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원칙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 그때는 어머니가 원천 차단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엄마 잘할게요. 다 필요 없어. 네가 한번 부모가 지킬 때 아이도 지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만 잘 통제해도 우리 애가 약 70%의 경쟁자를 물리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